국가의 가장 근간인 소위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유지하는 이 투표제도, 선거제도를 정말 헌법이 정하는 중립기관으로서 아무의 통제도 받지 않고 하면 그만큼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진 게 아니라 자유롭게 해버린 거죠. 방종에 가까운 자유를 구가했던 것 같습니다. 여야 간의 의견의 일치가 된다면 선관위에 관한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필요하다면 대통령이 발의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당한 참정권 확보를 위한 주권 행사와 질서 파기를 획책하는 범죄 행위는 엄밀하게 구분을 해야 이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선의의 이런 운동도 제대로 빛을 발할 수 있겠다. 그래서 옥석을 좀 가려서 엄정하게 대응할 건 대응하고 보호할 건 또 확실히 보호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제가 심각하다.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선은 이번에 이 선관위의 그 부실 관리 사태에 대해서는 이게 국민들의 참정권을 직접적으로 침해한 사안이기 때문에 아까도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국가 경쟁력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에 발맞추어서 중앙선관위가 그러면 헌법기관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비판의 수위가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국회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필요한 역할들을 하고요. 일각에서는 재선거에 대한 요청도 있기는 합니다만 이건 선거소청이나 선거소송을 통해서 현재 받아들여지기는 좀 어려운 현실적인 한계가 있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참정권 침해 사태를 상당히 엄중하게 인식을 하고 대통령님 말씀대로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까지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고요. 우리가 개헌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도 개헌안을 발의할 수 있고 국회에서도 재적과반수가 동의를 하면 개헌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국정조사 이후에 하나의 해결책으로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한번 이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민적 여론에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개헌을 통해서 어느 정도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만들어야 우리의 민주주의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 개헌까지 열어놓은 전 논의 구조가 반드시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야권에서는 달갑지 않은 반응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선관위가 헌법상 독립기관이다 보니까 그동안 선거관리 시스템이 여러 가지 좀 엉망으로 관리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도 선관위가 문제를 일으킨 게 한두 번은 아닙니다. 예. 채용과 관련된 어떤 특혜 의혹도 있었고요. 또 소쿠리 함해라고 불리는 어떤 선거 과정에서의 부실 관리 행태가 지속적으로 나오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주권자인 국민들이 선거장까지 갔는데 용지가 부족해가지고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주권 침해 현상까지 지금 만들어낸 이런 상황 속에서는 선관위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데에는 전 이견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선관위가 지금은 헌법기관으로서 우리 헌법에 명시된 기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누구의 감독도 받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 선관위가 본인들의 권한과 어떤 자유를 가지고 방종과 무책임으로 지금 나아간 이런 현실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될 책임이 지금 정치권에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예. 반드시 어떤 개헌을 통해서라도 선관위에 대한 제도적인 대대적인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개헌 주제가 이제 블랙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나름대로 시한을 정해놓고 그 제한된 시한 내에 어떤 개헌의 성과를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소한의 견제, 그 외부의 통제가 좀 필요한 방향으로 개헌을 하자라는 이야기가 지금 그래서 나오는 건데 다른 나라는 지금 선거관리기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우리나라와 비슷한 사례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거관리 운영을 독립기관이 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캐나다인데요. 캐나다 선거청이죠. 권한을 갖고 선거 관리를 하지만 다만 이제 우리와 다른 게 감시를 받습니다. 외부 감시를 받는데요. 예. 이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의회입니다. 캐나다 의회가 예산과 또 선거 결과를 검증하고요. 캐나다 선거청은 또 해마다 외부 기관에서 정기 감사도 받습니다. 또 예산안이나 감사 보고서도 또 전체 공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호주죠. 호주도 마찬가지로 독립적인 선거관리 기관이 있습니다만 의회와 감사원이 또 업무 전반을 감독하고 있죠.
다음으로 이제 미국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주별로 각각 선거를 관리하는데요. 주정부, 의회, 그리고 사법기관이 감시를 하고요. 또 영국 같은 경우도 독립성을 보장받긴 하지만 역시 의회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거를 보시면 일본과 프랑스가 있는데요. 일본이나 프랑스는 우리와 또 선거 관리 체계가 좀 다릅니다. 네. 행정부와 지자체가 선거 실무를 담당하고요. 또 견제나 감시는 따로 법원이 수행을 하죠. 종합해 보면은 외국은 독립성을 담보하면서도 선거 관리의 운영이나 권한을 의회 또 사법부로 분산해서 이제 관리를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구조가 잘 갖춰져 있는 거죠. 또 법적으로도 이 선거관리기구의 설립 근거를 헌법이 아닌 그 아래 법률로 규정했거든요. 그래서 상호 견제 장치도 좀 더 쉽게 수월하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나라 사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국민 참정권 침해 사태와 관련해서는 이어진 대통령 주재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도 논의됐습니다. 화면으로 보고 오시죠. 우리 국민들께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참정권 침해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에 많은 국민들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이미 용인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른 잠실 개표소 주변의 폭력 사태에 대해서도 엄정한 대응이 불가피합니다. 이에 편승한 불법적인 폭력,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을 해서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집회의 자유도 평화적인 집회도 그리고 참정권 회복을 위한 국민들의 정당한 요구도 제대로 표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정치권도 불법 폭력에 편승해서 사회 혼란에 부화내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보다는 철저한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선거관리 개혁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집회 자체를 비난하진 않지만 여기에 편승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시위가 계속되면서 이 여파도 커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선거 관련된 문제가 부실 관리냐 부정 선거냐는 본질이 다른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부실 관리에 편승해서 부정 선거를 오랫도록 그 주장해온 분들이 나름의 그 공간을 본인들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도 넘은 불법 행위,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타인의 몸을 수색한다든지 어떤 업무를 방해한다는 이런 불법 행위들도 지금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어서 뭐 정부 입장에서도 사실 이 참정권 침해 문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고민은 있겠습니다만 대통령님께서 보시다시피 이런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단은 반드시 필요하다. 예. 이거는 국민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또 기본권 침해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엄정하게 불법 행위는 근절하고 또 선관위의 문제는 제도 개혁으로 확실하게 풀어내는 이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 제도권에서 국민들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이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아주 심각한 저는 고민과 어떤 의지를 좀 보여서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